서울의 번화한 강남구, 여름의 끝자락에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불빛이 스며드는 저녁. 한옥의 맛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은 오늘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전통 한옥을 모티브로 한 인테리어 나무 기둥에 매달린 종이 등불, 바닥에 깔린 집신 매트, 그리고 공기 중에 스며든 김치찌개와 불고기의 고소한 냄새.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서울의 엘리트들이 모여들어 그들의 성공과 야망을 속삭이는 장소.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야망보다도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했다. 얘야, 이 웨이트리스야. 여기 와봐. 남자의 목소리가 홀 안을 가르며 울렸다. 40대 중반쯤 된 남자,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소리쳤다. 그의 아내 아니, 이제는 전 부인이 될지도 모를 여자가 옆에서 깔깔 웃으며 팔꿈치로 남자를 쿡 찔렀다. 여보,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봐.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조롱이 가득했다. 테이블 위에는 결혼 15주년 기념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크림이 살짝 녹아내린 값비싼 디저트. 그 위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씨가 이 순간만큼은 아이러니하게 빛났다. 그녀는 다가왔다. 지은. 28살, 검은색 유니폼이 몸에 착 달라붙은 채로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긴 검은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채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남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주문. 아, 그래. 이 케이크 자르는 법 좀 알려줄래? 아니면 내가 직접 잘라줄래? 웨이트리스가 제일 잘하는 일 아니야. 그의 말에 아내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여보, 너무해. 그래도 여자잖아. 근데 진짜 요즘 웨이트리스들은 왜 이렇게 평범해? 옛날에는 좀 더 예쁘던데. 지은의 손이 쟁반을 쥔 채로 살짝 떨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평범하다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서울의 이 거리에서 그녀는 늘 평범해야 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사랑했던 그 사람의 배신. 하지만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녀는 케이크를 자르려 손을 뻗었다. 칼날이 크림을 가르는 소리가 홀 안의 웃음소리와 섞여 메아리쳤다.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자가 다시 웃었다. 얘야, 너 목소리 왜 그래? 울상 짓지 마. 우리 기념일 망치게? 하하, 진짜 웃기네. 웨이트리스가 주인처럼 굴면 어쩌라고. 그 순간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손님. 말씀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남자가 눈살을 찌푸렸다. 뭐? 감히 웨이트리스 주제에 아내가 팔을 잡아당겼다. 여보, 그만해. 그냥 가난뱅이잖아.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난뱅이, 그녀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레스토랑의 진짜 주인이 바로 그녀라는 것을. 지은은 5년 전 이곳을 물려받았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할머니는 서울의 옛 한옥 골목에서 태어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아 작은 식당을 차렸다. 한옥의 맛은 그 유산이었다. 지은은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다 그만두고 이곳으로 왔다. 왜?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이야기 가난하지만 자부심 있는 삶이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 소연. 그녀의 첫사랑. 소연은 이 레스토랑의 셰프였다. 24살, 밝은 미소와 함께 불판 위에서 고기를 뒤집는 그녀의 모습이 지은의 세상을 밝혀주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손잡고 걷던 그날들, 한강변에서 속삭이던 고백. 지은 언니, 나랑 영원히 함께할래? 소연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이던 그 순간.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들에게 용서하지 않았다. LGBT. 그 단어조차 속삭이는 게 부끄러운 나라. 지은의 부모님은 딸의 특이한 친구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소연의 가족은 더했다. 너 같은 애랑 어울리면 망신이야의 소연은 결국 떠났다. 아니, 배신했다. 다른 여자와 손잡고 지은의 레스토랑을 등지고 갔다. 미안해, 언니. 나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그 메시지가 지은의 휴대폰에 도착한 날,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 후로 지은은 웨이트리스로 위장해 일했다. 주인으로서의 삶을 숨기고 손님들의 진짜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단련했다. 이게 현실이야. 사랑은 약한 자의 환상. 오늘 그 현실이 폭발했다.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얘야,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려? 매니저 불러. 이런 웨이트리스 써서 장사하는데 미쳤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차가운 미소. 매니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녀는 천천히 유니폼의 단추를 풀었다. 아니, 풀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냈다. 한옥의 맞주인 한지은,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내가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홀 안이 술렁이었다. 지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환영합니다. 손님. 제 레스토랑에 오신 걸 하지만 조롱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소연의 얼굴이 스쳤다. 배신의 아픔이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이 레스토랑은 그녀의 성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왕관을 쓰기로 결심했다.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종이 등불의 불꽃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지은과 그 부부에게 쏠렸다. 남자 이름이 박준호, 재벌 3세로 소문난 사업가가 목을 움츠렸다. 그의 아내 김미경은 케이크 포크를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주인. 웃기지 마세요. 웨이트리스가 주인이라니. 드라마도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스며든 불안이 지은의 귀에 선명히 들렸다. 지은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나무 바닥에 울려 퍼졌다. 드라마가 아니에요, 부인. 이건 제 삶이에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이곳에서 저는 매일 손님들의 평범한 삶을 봐요. 성공한 척하는 사람들,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빈 껍데기죠.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박준호가 이를 갈며 소리쳤다. 야, 너 우리 신고할 거야. 이런 무례한 서비스로 장사하는데 미쳤어? 강남에 이런 식당 2번 못 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신고하세요. 하지만 먼저 이 케이크 값부터 계산하세요. 그리고 사과. 그 단어가 홀을 메웠다. 미경이 웃음을 터뜨렸다. 사과. 우리가 당신 같은 가난한 웨이트리스한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은 그들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제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 이 부부는 결혼 15년 만에 이혼 소송 중이었다. 준호의 불륜, 미경의 복수. 오늘의 기념일 파티는 그들의 마지막 연극이었다. 부인,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랑 손잡은 거 아시죠? 그 여자도 제 손님 중 하나예요. 어제 여기 왔어요. 지은의 말에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준호가 미경의 팔을 잡아당겼다. 입 다물어. 이 미친년아.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왜 그녀는 이런 말을 했을까? 주인으로서의 복수. 아니, 그건 아니었다. 소연의 배신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소연은 떠난 후 SNS에 새로운 연인과 사진을 올렸다. 행복해 보이는 그 사진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빈자리를 느꼈다. 사랑은 왜 항상 배신으로 끝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직원을 불렀다. 수진 씨, 이 테이블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이 손님들한테 영수증 가져다 주세요. 수진은 지은의 오랜 친구이자 레스토랑의 부주방장. 26살, 짧은 단발머리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 하지만 오늘 수진의 눈빛은 달랐다. 걱정과 무언가 더 깊은 감정. 언니, 괜찮아. 수진이 속삭였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피곤해. 수진은 지은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소연의 손과 달랐다. 소연은 항상 차가웠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손. 부부는 결국 자리를 떴다. 영수증을 던지듯 테이블에 놓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갔다. 홀 안의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와, 주인님 멋져요. 누군가 소리쳤다.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불판 위에서 고기를 굽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 서 있었다. 언니, 저 이야기 좀 할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의아했다. 무슨 이야기? 수진은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나 언니 좋아해. 소연 언니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그 고백이 지은의 세계를 흔들었다. 수진. 그녀는 지은의 곁에서 2년을 지냈다. 매일 아침 레스토랑을 열 때 함께 웃던 그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며 별을 보던 그 지은은 소연의 상처로 사랑을 피했다. 수진아. 미안. 나 아직 하지만 수진의 눈물이 떨어졌다. 알아. 소연 언니 때문에. 하지만 나 기다릴게. 언니의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그녀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층 빌딩.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할머니의 한옥 골목에 머물렀다. 할머니는 말하셨다. 지은아, 사랑은 김치처럼 발효되는 거란다. 시간이 지나야 깊은 맛이 나오. 하지만 지은의 사랑은 항상 상했다. 소연의 배신, 부모님의 냉대. 엄마, 나 여자 좋아해. 그 고백을 한 날 어머니는 울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 후 지은은 가족과 거리를 뒀다. 레스토랑이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준호와 김미경. 다시 왔다. 어제. 미안해요. 미경이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우리 잘못했어. 진짜 사과할게. 지은은 놀랐다. 복수 대신 용서의 문턱에 섰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특별 메뉴로 대접할게요. 테이블에 앉아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혼의 아픔, 서로의 오해.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미경이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 대화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상처를 보았다. 수진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까?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다. 지은 언니. 나왔어. 그녀의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소연의 등장에 혼란이 다시 술렁였다. 그녀는 변함없었다. 24살의 그 모습 그대로 긴 웨이브 머리, 밝은 미소, 그리고 눈빛에 숨겨진 야심.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옷차림은 디자이너 브랜드로 빛났다. 언니, 오랜만이야. 레스토랑 여전 안에 소연의 목소리는 가볍게 흘렀다. 지은은 굳었다. 소연아. 왜 왔어?
소연은 테이블로 다가오며 웃었다. 기억나. 우리 첫 데이트 여기서 했잖아. 불고기 먹으며 고백한 그날 그녀의 손이 지은의 팔을 스쳤다. 그 접촉이 지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준호 부부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미경이 속삭였다. 저 여자. 누구예요? 지은은 대답 대신 소연을 부엌으로 데려갔다. 무슨 일로 온 거야? 너 떠난 지 1년 돼서.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미안해. 그때. 무서웠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너 없인 안 돼. 그녀의 고백이 지은의 상처를 헤집었다. 늦었어, 소연아. 난 이제. 다른 사람 만났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의 얼굴이 스쳤다. 소연은 웃었다. 쓴 웃음. 다른 사람. 그 웨이트리스. 수진. 언니. 너 아직도 모르나 봐. 수진이 나랑 같이 있었어. 떠날 때 그 말에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수진. 배신. 그녀는 부엌 문을 열고 나왔다. 수진이 카운터에서 서 있었다. 언니. 소연 언니가 뭐라고 했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너 오소연이랑.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아니야. 그건 오해야. 소연 언니가 나 이용한 거야? 나 언니만 좋아해. 혼란이 레스토랑을 휘감았다. 손님들이 속삭였다. 뭐야, 드라마 찍나?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님, 우리 갈게요. 이런 데서. 하지만 미경이 그를 잡았다. 아니, 기다려. 이거 봐야 해. 지은은 소연을 노려보았다. 너 왜 돌아온 거야? 복수. 아니면 돈.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돈. 언니, 이 레스토랑 팔아. 나랑 같이 해외로 가자. 미국이나. 거기선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 그 제안이 지은을 웃게 만들었다. 미국. 너답네. 항상 도망치던 너. 과거가 홍수처럼 밀려왔다. 소연과 지은의 첫 만남은 3년 전 이 레스토랑에서였다. 소연은 신입 셰프, 지은은 주인. 불판 위에서 고기를 굽는 소연의 손놀림이 지은을 사로잡았다. 언니, 맛있게 구울게요. 그 미소에 지은은 빠졌다. 그들은 비밀 데이트를 했다. 남산타워에서 불꽃놀이 보며 키스한 밤, 한강에서 자전거 타며 웃던 날. 하지만 소연의 가족이 알게 됐다. 너 미쳤어. 여자랑. 아버지의 매가 소연의 등을 때렸다. 소연은 울며 지은에게 말했다. 언니, 나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가족이. 지은은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소연은 떠났다. 수진과 함께. 그 사실이 지은의 가슴을 찢었다. 지은은 문을 쾅 닫았다. 모두 나가. 오늘 영업 끝. 손님들이 어리둥절하며 떠났다. 소연은 남았다. 언니, 제발. 나 용서해. 수진도. 언니, 믿어줘. 지은은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왜 다들 나를 배신해? 사랑이란 게 이게 다야. 그녀의 울음소리가 한옥의 나무벽에 스며들었다. 한국의 전통 가옥처럼. 그 울음은 억눌린 감정의 울림이었다. 사회가 강요하는 정상의 틀 안에서 그녀의 사랑은 항상 부서졌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여름비, 갑작스럽고 거셌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비를 보았다. 할머니의 사진이 책상에 놓여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할머니는 전쟁 고아였다. 남편을 잃고 홀로 식당을 지켰다. 사랑은 잃어도 자부심은 잃지 마라. 그 말이 지은을 일으켰다. 그녀는 소연과 수진을 보았다. 너희 둘 다 애 낳아. 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수진은 남았다. 언니,
나 진짜야. 소연 언니는 그냥 이용했어. 나 증명할게. 수진의 손이 지은의 뺨을 닦아주었다. 그 따뜻함에 지은의 마음이 녹았다. 수진아. 천천히 가자.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비가 그치고 레스토랑에 무지개가 걸렸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며칠 후 레스토랑은 평소처럼 바빴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출렁였다. 소연의 재등장은 상처를 다시 헤집었고 수진의 진심은 새로운 희망을 심었다. 수진은 더 열심히 일했다. 아침에 재료를 다듬고 저녁에 청소까지. 언니, 오늘 메뉴는 비빔밥 어때? 할머니 레시피로 그녀의 미소가 지은을 안정시켰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너랑 같이 만들자. 그들은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다. 불꽃이 타오르는 가스레인지 옆에서 채소를 썰며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소연 언니 일, 정말 미안해. 그때 나 어리석었어. 언니 좋아하는 마음 숨기고 소연 언니 따라간 거. 수진의 고백이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왜 숨겼어? 지은이 물었다. 수진은 칼을 내려놓고 말했다. 두려웠어. 언니가 주인인데 내가 직원인데. 거부당할까 봐.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쉽지 않잖아. 지은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부모님한테 말 못한 지 5년 됐어. 하지만 너랑 있으면 용기 나.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피어났다. 퇴근 후 한강공원에서 산책.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손을 잡고 걸었다. 수진아, 너 이름처럼 부드러워. 지은이 속삭였다. 수진은 웃었다. 언니,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거? 아니면 맛있는 국수처럼. 그 장난에 지은은 웃었다. 오랜만의 웃음. 소연과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꺼졌지만 수진과의 것은 김치처럼 천천히 발효되는 맛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박준호 부부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 주인님, 지난번 일 SNS에 올랐어요. 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게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미경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남편의 편에 섰다. 지은은 놀랐다. SNS. 누가 이수진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소연의 계정. 기념일 파티에서 웨이트리스 주인이 복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포스트. 사진까지 첨부. 지은의 눈물 흘리는 모습. 이게 다야? 당신들 산망친 주제에 지은의 분노가 터졌다. 법적 싸움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불렀다. 할머니의 옛 친구, 70대 노변호사. 지은아, 이건 단순 소송 아니야. 사회적 이슈야. LGBT 주인이 레즈비언 스토리까지 얽히면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공개적으로 나서. 내 이야기를 들려줘. 지은은 망설였다. 한국 사회의 시선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조차 왜곡되던 이야기들. 하지만 수진이 말했다. 언니, 나랑 함께. 우리 사랑 증명하자. 소송 첫 심리가 열렸다. 법정은 서울의 중심, 차가운 대리석 바닥. 지은은 증언대에 섰다. 저는 이 레스토랑 주인입니다. 하지만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손님들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 부부의 조롱은 제 정체성을 짓밟은 거였어요. 판사가 물었다. 정체성이라 함은 지은은 숨을 골랐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법정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준호의 변호사가 웃었다. 그게 증거가 되나요? 감정적 호소일 뿐. 수진이 증인으로 나섰다. 저 지은 언니를 사랑해요. 소연 씨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강해졌어요. 그 부부의 조롱은 우리 모두의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미경이 갑자기 일어났다. 저 증언할게요. 남편이 불륜한 거 맞아요. 그리고 그날 우리 잘못했어요. 주인님 용서해주세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준호가 놀라 소리쳤다. 미경아, 왜?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심리가 끝난 후 지은과 수진은 법원 계단에 앉아 한강을 보았다. 언니, 무서웠어? 수진이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 덕분에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은 키스. 서울의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소연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포스트를 올린 이유는 복수. 아니면 후회. 소송은 2차 심리로 넘어갔다. 미디어의 관심이 쏟아졌다. 강남 레스토랑 LGBT 스캔들이라는 헤드라인. 지은의 얼굴이 뉴스에 나왔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왜 이런 짓을?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의 울음소리.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엄마, 이게 제3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한국의 가족 문화,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자랑거리. 그녀의 사랑은 오히려 수치였다. 레스토랑은 손님으로 북적였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주인님, 사진 찍어도 돼요? 레즈비언 메뉴 있어요. 지은은 지쳤다. 수진이 위로했다. 언니, 이게 변화의 시작이야. 우리 목소리가 들려. 그들은 함께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서울의 거리,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가운데 지은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손을 잡았다. 사랑해, 수진아. 군중의 환호 속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소연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호텔 로비에서. 언니,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 있어. 지은은 갔다. 호화로운 스위트룸,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다. 소연아, 그만해. 난 행복해. 소연은 울었다. 행복. 그 웨이트리스랑. 나 후회해. 떠난 게 잘못이었어. 나랑 다시. 그녀의 입술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지은은 밀어냈다. 아니. 너는 항상 도망쳐. 난 이제 안 그래? 소연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녀는 준호의 불륜 상대였다. 그 부부의 이혼, 내가 도왔어. SNS 포스트도 복수였어. 너한테 돌아오려고. 지은은 충격에 빠졌다. 너 왜? 소연은 무너졌다.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늦었지. 그녀는 떠났다. 영원히. 소송은 지은의 승리로 끝났다. 준호 부부가 합의했다. 미경은 홀로 레스토랑에 왔다. 주인님,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나 자유로워졌어요. 그녀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인간적으로. 응원해요. 지은과 수진의 사랑은 깊어졌다. 레스토랑 지붕에서 별을 보며 약속했다. 함께 할게. 영원히. 하지만 가족의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내 삶 존중할게. 눈물의 포옹. 한국의 전통이 변하는 순간. 시간이 흘렀다. 가을의 서울. 단풍이 한옥의 지붕을 물들였다. 한옥의 맛은 더 유명해졌다. LGBT 커뮤니티의 성지로. 지은은 책을 썼다. 웨이트리스의 자부심. 그녀의 이야기. 베스트셀러. 수진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손잡고 걸었다. 언니,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응, 할게. 박준호는 감옥에 갔다. 사기 혐의로. 미경은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남자, 하지만 이번엔 진심. 소연은 해외로 떠났다. 마지막 메시지, 행복해져, 언니. 지은의 삶은 완성됐다.
할머니의 영혼이 미소 지었다. 사랑은 배신을 넘어 용서와 성장을 가져왔다. 레스토랑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지은과 수진의 사랑은 영원한 김치처럼 깊어졌다. 인간적으로 아름답게